혹시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또 안 해? 그만 좀 해. 하지만 말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고전과 심리학이 알려주는 아이의 마음을 여는 대화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구독하고 날 안 통하던 아이와의 대화가 바뀌는 경험을 함께 해보세요. 此是难言借他是引讽之. 이 고전적 명언이 가르치는 교훈은 잘못을 깨우쳐 주기 어렵다면 다른 일을 빌어 사물을 빗대어 깨닫게 하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직접 지적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면 예시나 다른 상황을 사용하는 등 간접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그들이 이해하도록 도우라는 뜻입니다. 직접적인 비판이 오히려 저항을 낳을 수 있다는 인간 심리의 본질을 꿰뚫은 지혜입니다. 옛 선조들은 왜 사물을 빗대어 깨닫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심리학적 원리로 방어 기제와 인지 부조화 때문입니다. 첫째, 아이는 비판을 들으면 자기 보호를 위해 핑계나 부정하려는 방어 기제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지 부조화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틀렸다고 직접 들으면 알면서도 자존감이 위협받아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깨닫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바로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간접적인 빗대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간접적인 빗대기를 해야 할까요? 교육학적 기법인 간접 피드백, indirect feedback입니다. 첫째, 스토리텔링입니다. 유사한 이야기나 상황을 들려주. 이럴 땐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습니다. 둘째, 메타인지 유도입니다. 아이 스스로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셋째, 모델링입니다. 제3자의 예시, 실제 사례나 역사적 인물 등을 통해 유사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실제 첫째 예시를 보면 친구와 싸운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너도 잘못했잖아 대신에 간접 빗대기 사용을 해야 합니다. 엄마는 예전에 어떤 친구랑 오해로 다툰 적이 있었어. 그때 내가 너무 내 입장만 생각했던 걸 나중에 깨달았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게 진짜 어렵더라. 너는 그런 적 없어. 라고 하여 아이가 자연스럽게 자기 행동을 떠올리게 합니다. 숙제를 미룬 아이에게 왜 숙제 안 해? 라고 직접 말하기보다 엄마도 예전에 중요한 마감일을 미뤘다가 큰일 날 뻔한 적 있어. 라고 하고 그때 좀 미리 준비했으면 훨씬 마음이 편했을 텐데 이번 주는 어때? 라고 아이에게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게임만 하는 아이에게 게임 좀 그만해. 대신 아빠가 아는 어떤 학생은 게임을 너무 좋아했는데 결국 시험 때마다 후회만 했대. 라고 말해야 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조절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깝더라. 라고 말하여 동기부여와 반성 유도 효과가 있습니다. 직접 지적하는 방식은 방어적 반항을 불러일으켜서 거리감을 증가시킵니다. 간접 빗대기 방식은 자발적 성찰을 유도할 수 있어 지적을 수용하고 변화합니다. 부모가 기억할 문장은 아이의 마음은 거울이 아니라 씨앗이다. 비추기보다 자라게 하라. 입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기다리고 성찰할 시간을 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어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전에서는 인유, 예시, 우화를 통해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지혜를 강조하세요. 예를 들면 자녀가 친구를
따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마가 어제 본 드라마에 친구를 따돌리는 아이가 나오더라. 결국 그 아이도 외로웠고 친구들도 다 마음 아팠어.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자녀가 스스로 상황을 연결해서 생각하게끔 유도합니다. 예를 하나 더 들면 제3자의 이야기를 활용하세요. 남편이 아이에게 너무 거칠게 대했을 때 오늘 친구한테 들었는데 남편이 아이에게 크게 화를 내서 아이가 말을 안 하게 됐다더라. 우리도 아이한테 좀 더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을까? 직접적으로 당신이 잘못했어 라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방어 심리를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격언고사를 인용해도 좋습니다. 우리 맑으면 고기가 살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너무 완벽함만 추구하면 사람들도 곁에 남기 힘들다는 뜻이래요. 상대방이 완벽주의나 비난 위주일 때 간접적으로 성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